방금 우리 존경하는 장동혁 의원님이 굉장히 훌륭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검찰도 공소장 일본주의를 지켜야 되고, 그리고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도 법원은 그런 법관들의 예단을 방지하는 그런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수원지방법원 형사 11부에서 이재명 대표의 지금 재판이 진행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형사 11부 재판장인 신진우 판사에게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이 재판부 재배당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재판부가 거부를 했었는데요. 이 사안이 제가 보기에는 방금 장동혁 의원님 말씀하신 사안과 거의 그 맥락이 다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진우 판사는 이하영 전 부지사 재판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이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한 비용이다라는 사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안이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되는 이재명 대표 재판에서는 대북 송금 목적을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심정과 예단을 가지고 재판에 임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판사가 이 본인이 한 판결에 대해서 다시 그 같은 사건을 담당을 했을 때에 이제 피고인만 달라지죠. 새로운 증거나 이런 결정적인 변동이 없는 이상 똑같은 그런 판결을 할 가능성이 너무나 명확한데, 그렇다면 이거는 공소장 일본주의의 판사들에 대한 공정한 재판을 할 그런 의무, 그리고 예단을 가지지 않고 재판에 임해야 되는 그런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이미 이런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하는 이런 공소 제기에 대해서 공소기각 판결까지 한 상황에서 수원지법에서 이렇게 그런 예단을 가지고 재판할 것이 너무나 명확한 이런 사안에 이 재배당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이거는 좀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방금 우리 존경하는 우리 중앙법원장님께서도 오염되지 않은 다른 재판부가 맞는 것이 이 사안은 아니지만 일반론적으로 그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현재 그 종전 사건하고 새로운 사건이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이 대법원 판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법령이나 예규에 지금 공범에 대해서 재판한 경우를 제적 사유나 아니면 배당 배제 사유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제적 사유 규정이 법에 없습니다. 정해져 있는 규정에 정해진 제적 사유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예. 이 사안은 이미 거기에 대해서 심정을 가지고 있는 판사가 이 사건을, 또 이미 유죄 판결을 한 판사가 이 사건을 그대로 맞는 것이, 그리고 그것이 중요한 쟁점이 되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예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재판을 맞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네, 들어가십시오. 한번 좀 판단해 주시고 검토 좀 해주십시오. 법원 내부에서. 네, 우리 그 김정중 중앙지법 법원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 허위사실 공표 공직선거법에 있어서 그 내용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몰랐다, 기억나지 않는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몰랐다, 기억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피고발인의 주관적 인식의 영역인데 이것을 허위라고 볼 만한 근거가 충분한가, 이렇게 누가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질문을 듣자니까 지금 우리 법원 소속 재판부가 맡고 있는 중요 사건이 연상됩니다. 그 사건과 연관될 수 있는 내용이라 제가 어떤 언급을 하는 게 그 사건에 관련해서 불필요한 네. 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적절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발언의 취지가 당연히 변호인이 했을 거다 생각이 들잖아요. 이게 허위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는 취지의 질문이라 PPT 보시죠. 근데 이게 이재명 후보를 수사한 검사가 한 발언입니다. 검사가 이 고발인 척 참고인 신문 검찰 조서에서 이런 질문을 해요. 이게 사건 초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관적 인식의 영역이니까 허위라고 볼 만한 근거가 사실상 없는데 왜 고발을 했냐, 이런 취지의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수사 검사조차 이 사안에 이재명 후보가 김문기를 몰랐다라는 발언이 주관적 인식의 영역이라 공직선거법상 허위가 아니다라고 자인한 그다 이렇게 봅니다. 공직선거법에 보면 이 법에 규정이 돼 있죠. 이 형제자매나 당사자의 출생지 경력, 이 당사자 측의 프로필 관련 사안, 그리고 행위, 그리고 지지 여부 등에 관해서 허위사실 공표하거나. 근데 이건 학계에서는 이거는 한정적 열거로 봅니다. 왜냐하면 침습적 침해 행위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매우 구체적이고 한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누구인지 그 사람을 모른다 이 발언은 주관적 인식의 영역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저기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고 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이것이 법의 해석의 합리적인 해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대법원 판결을 한번 보실까요? 대법원 판결을 보면 이 허위 행위에 대해서는 특히 후보자가 토론회 중에서 한 발언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되고 토론에 관련해서 일방적이고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표방한 것이 아닌 한 허위 사실 공표를 볼 수 없다 이렇게 판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 김문기를 개인적으로 모른다는 질문이 어디서 나왔냐면 이 대선 후보 토론 과정에서 방송 앵커가 이재명 후보에게 김문기를 개인적으로 좀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모른다라는 취지거든요. 개인적으로 좀 아십니까? 여기서 우리 법원장님들이나 판사님들이 직원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좀 아냐라고 물으면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대부분 설사 보고를 받고 이렇게 모른다가 자연스러운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검찰은 이것을 징역 2년을 구형을 합니다. 기소하고.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당시에 대선 때 김만배라는 이 당시 대검 출입 기자를 개인적 친분이 없다 이렇게 발언을 해요. 거의 비슷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검찰이 뭐라고 불기소를 하냐면 이 개인적 친분이 이게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불기소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법원에서 이게 김만배에 대한 몰수 보전 처분이 있는데요. 윤석열 부친의 집을 김만배 누나가 샀는데 그 자금이 김만배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검찰이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검찰도 이 김만배가 윤석열 부친의 집을 사줬다는 걸 인정을 하는 거죠. 법원도 그걸 인정을 했고요. 이런 상황에서도 불기소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징역 2년. 너무나 불공정하다는 거죠. 그래서 법원에서 이런 사안을 좀 잘 살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재판을